오늘 리뷰할 노트북은 델 XPS 13 플러스, 델의 최상위 프리미엄 울트라북입니다. 이건 뭐 대여를 받았거나 한 제품이 아니고 제 돈으로 직접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고 온 모델은 올레드 모델 그런 게 아니라 풀 HD IPS 디스플레이에 i5 스펙을 가진 XPS 13 플러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다만 가장 저렴하다고 해도 210만원이 넘는데요. 사실 이 가격이면 비슷한 스펙의 젠북 가격에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램이나 갤럭시북 같은 국산 노트북과 비교해도 훨씬 더 비싼 가격이죠. 솔직히 이 정도 가격이면 설령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뷰도 이게 돈값을 하냐? 보다는 이 노트북이 윈도우 노트북의 최고급 모델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당장 눈에 보이는 얘기부터 할게요. 디자인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번에 이번 젠북 디자인 잘 뽑았다고 했죠? 그런데 XPS 13 플러스 옆에 젠북을 놓아보니 젠북의 디자인은 그저 조잡해 보입니다. 맥북 에어요. XPS 옆에 갖다 두면 그저 구시대의 유물에 지나지 않죠. 적어도 지금 나와있는 노트북 중에서 XPS 13의 디자인을 이길 수 있는 노트북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노트북의 상판이야 델 로고도 그렇고 평범하긴 하지만 진한 그레이 색상, 유니바디 알루미늄 바디가 아주 깔끔하게 보입니다. 디자인 하이라이트는 노트북을 열었을 때 보이는 모습인데 매우 특별합니다.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일체형 베젤, 터치식 펑션키, 그리고 팜레스트에 숨겨진 터치패드 등은 델 XPS 13 플러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저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얼마나 실용적인지는 둘째치고 예쁘긴 엄청 예쁩니다. 노트북의 무게 밸런스나 힌지의 강도 등의 만듦새도 역시 좋고요. 노트북의 무게는 약 1.19kg 정도로 많이 가벼운 건 아니지만 딱 단단한 느낌이 들 정도의 무게입니다. 노트북의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디의 양쪽에 쿨링팬과 한 개의 두꺼운 히트파이프를 이용해서 쿨링을 하고 있는데 펑션키를 물리키 대신 터치키로 바꾼 덕분에 쿨링 구조를 더 빵빵하게 넣을 수 있었다는데 진짜 그 목적으로 이런 설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작년 XPS 9310보다는 더 큰 쿨링팬과 두껍고 긴 히트파이프가 들어갔습니다. 무게와 크기를 늘리지 않으면서 쿨링 설계를 강화한 건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합판을 열어도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은 SSD 슬롯 한 개뿐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부족했던 XPS 13의 포트 구성에서 올해는 심지어 3.5mm 헤드폰 잭만도 빼버렸는데 아무리 내부 공간이 없어도 그 작은 포트 하나 넣어줄 공간마저 없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포트 얘기를 마저 하자면 XPS 13은 작년 모델도 포트가 USB-C 타입 썬더볼트 단자 2개와 헤드폰 잭이 전부였고 이번에는 USB-C 타입 썬더볼트 단자 2개가 끝입니다. 썬더볼트 단자는 충전 단자를 겸하기 때문에 충전기를 꽂으면 단 한 개의 포트밖에 남지 않죠.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풍조가 있는데 노트북 제조사들이 뭔가 프리미엄 모델일수록 포트를 빼야 한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맥북 따라해서 그런 거라고들 말을 하지만 이번에 디자인 리뉴얼한 맥북 에어의 포트를 보면 전용 충전 단자인 맥세이프를 추가하고 3.5mm 헤드폰 잭을 남김으로써 충전을 하면서 이어폰을 꽂아도 두 개의 포트가 남게 되죠. 델 XPS 13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 단 한 개의 포트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누가 유선 이어폰 쓰냐고요? 저도 블루투 이어폰이랑 헤드폰 다 갖고 있는데 평소에 제일 자주 쓰는 이어폰이 삼성 갤럭시 버즈 2거든요. 근데 이건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서 쓰려면 매번 폰과 노트북 사이에 이어폰 연결을 변경해줘야 한다는 소리죠. 그게 귀찮아서 저는 평소에 노트북용 유선 이어폰을 하나 챙겨 가지고 다니는데 그건 XPS에는 이제 변환 어댑터 없이는 꽂지도 못합니다. 델도 그렇고 가끔씩 윈도우 노트북 제조사들이 슬쩍슬쩍 3.5mm 헤드폰 잭을 빼는데 그렇게 할 거면 멀티 페어링을 지원하는 무선 이어폰을 사은품으로 같이 주든지 하면 모를까? 변환 어댑터 하나 덩그러니 넣어주니 짜증이 납니다. 맥북의 경우 아이폰이랑 맥북 사이에 에어팟 연결 전환이 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애플이 헤드폰 잭만큼은 아직 빼지 않았다는 건 이건 빼면 안 되는 포트란 소리입니다. 다음으로는 XPS 13 플러스의 뜨거운 감자, 키보드와 터치패드입니다. 키보드 배열을 보면 키와 키 사이에 간격이 없는 배열이라 타이핑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터치 방식 펑션키는 얼마나 불편할까 하는 의문이 많았는데요. 의외로 키보드는 금방 익숙해지고 오타도 많이 안 나고 꽤 편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키보드의 표면은 평평하지 않고
키캡의 가운데가 살짝 뭉툭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아 보면 키와 키 사이의 구분감이 제법 느껴지는 편입니다. 키보드의 배열 자체도 펑션키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배열이기 때문에 적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저 펑션키는 솔직히 익숙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펑션키들 자체는 그렇게 자주 누르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ESC 키도 터치인 건 조금 빡셉니다. 아직 터치바가 남아있는 맥북 프로 13을 봐도 ESC 키는 물리키로 되어 있죠. 뭐 언젠가 익숙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제조사들이 안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펑션키를 누르면 표시되는 키가 바뀌는 건 비주얼적으로 매력적입니다. 터치패드는 팜레스트 안쪽에 숨겨져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전체가 터치패드인 건 아니고 다른 노트북과 비슷한 사이즈의 터치패드가 스페이스바 아래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시각적인 가이드가 없다 보니까 처음 했을 때는 어디까지가 터치패드인지가 좀 헷갈리는데 좀 쓰면 적응은 됩니다. 그리고 이 터치패드는 물리적 버튼이 없고 맥북과 비슷한 포스터치 방식, 압력을 주면 터치패드 아래에 있는 모터가 진동하면서 햅틱 피드백을 주는 방식의 클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맥북은 진동 모터가 한 개인데 비해서 델은 모터가 여러 개다, 그래서 더 좋다, 이런 말이 있던데 막상 만져보면 오히려 XPS의 클릭 진동이 맥북에 비해서 좀 더 불균이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클릭에 필요한 압력도 맥북과 달리 누르는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터치패드의 가운데는 쉽게 눌리는데 위쪽 가장자리는 좀 더 힘을 줘야 클릭이 되더라고요. 이게 의도한 건지 아니면 결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합적으로는 맥북의 터치패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솔직히 물리적인 클릭을 쓰는 터치패드 중에서도 퀄리티가 좀 높은 제품은 XPS보다 더 쓰기 편하다고 느꼈어요. 디스플레이는 16대 CPU에 1920x1200 풀 HD급 해상도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고해상도 OLED 패널 옵션도 있긴 합니다만 13인치 화면 크기에는 풀 HD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일체형 베젤에 안티글레어 코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웹캠과 마이크가 있는 부분에만 코팅이 빠져 있어서 마치 액정 보호 필름이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진짜로 액정에 스티커 붙여놓은 줄 알고 떼려고 했거든요. 디스플레이 측정치는 색 영역은 sRGB 100%, 밝기는 최대 550니트, 색 정확도도 델타 E 1 정도로 좋은 편입니다. 고해상도나 고조사율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뭐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좋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스피커는 작년 XPS도 그랬지만 소리가 또렷하긴 한데 EQ를 조절해도 약간 날카로운 느낌이고 베이스 쪽의 응답은 맥북 에어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윈도우 울트라북 중에서는 좋은 편이다 라고 평가는 가능하겠지만요. 다음은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XPS는 저번에 리뷰했던 젠북과 동일한 엘더레이크 i5 CPU를 사용하고 있지만 쿨링 시스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능, 발열, 소음의 패턴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성능 테스트는 델 설정에서 고성능 모드로 놓고 진행했습니다. CPU 벤치마크를 보겠습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고성능 모드 기준 전력과 온도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고성능 모드에서는 최고 전력은 무려 58W, 그 다음 몇 분간은 42W 정도의 높은 전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28W로 떨어져서 계속 유지합니다. CPU의 온도는 42W일 때는 100도까지 올라가지만 28W로 내려가면서 82도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때 시네벤치 점수는 싱글 1667점, 멀티 9565점으로 높게 나왔는데 젠북과 다른 점은 팬 소음이 예상보다 훨씬 조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최적화 모드에서도 순간 최고 전력은 55W로 높게 찍히지만 곧 25W, 20W까지 떨어집니다. 20W에서의 온도는 71도입니다. 이때 점수는 싱글 1534점, 멀티 6503점입니다. 긱벤치에서는 싱글 1606점, 멀티 9297점으로 젠북과 비교해서 멀티코어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왔고 PC마크에서는 총점 4813점으로 나왔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K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 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했을 때 10분이 걸려서 젠북보단 조금 더 빨라지지만 그래봐야 도찐 개찐입니다. 다음은 3D마크 점수입니다. 어차피 타이거 레이크와 비교해서 내장 그래픽 업그레이드가 없기 때문에 딱히 점수는 기대할 건 못됩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에서 그래픽 점수 4670점, 피직스 점수 2883점이었고 타임스파에서는
그래픽 점수 1392점, CPU 점수 7412점입니다. 젠북에서 테스트했던 게임들 정도에서만 몇 개 게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만 사실 젠북에서의 게임 테스트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XPS의 네이티브 해상도, WUXG 해상도에서의 게임 프레임은 젠북에서 풀 HD 해상도로 테스트한 결과와 거의 비슷했는데요. 고성능 모드에서 유지 가능한 전력이 거의 비슷하고 동일한 CPU를 사용했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다만 게임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꽤 많은 게임들에서 ESC키를 써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여튼 게임과는 영 어울리지 않는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 테스트 중에 발열, 전력, 소음 등을 살펴보면 고성능 모드에서의 CPU 전력은 28W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프로세서의 온도는 80도대 초반 정도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때 키보드 대기 온도는 뜨거운 곳도 40도대 초반, 쿨링팬 주변은 30도대 정도로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다만 델 XPS 13 플러스는 상판의 온도가 높지 않은 대신 하판의 온도가 역대급으로 뜨겁습니다. 고성능 모드에서 게임을 돌리거나 벤치마크를 돌리는 등 고사양 작업을 하게 되면 하판의 표면 온도가 55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심지어 바디가 얇고 재질이 열 전도율이 높아서 하판 전체가 거의 5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당연히 게임하면 뜨겁지 말이라고 하냐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최저가 성능 모드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정도만 봐도 하판 온도는 전반적으로 40도대 중반까지 올라갑니다.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쓸 때 상당히 불편해요. 뭐 플라스틱 재질이거나 좀 더 두꺼운 울트라북이면 인텔 CPU를 썼다고 해도 이만큼은 뜨겁지 않거든요. 다만 XPS는 팬 소음 측면에서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능 모드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도 팬 소음이 50dB 넘지 않고 팬 소음의 질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저가 모드로 바꿀 경우 소음은 40dB 초반 정도로 사실상 환경 소음에 묻혀서 팬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레벨입니다. 이만큼 높은 전력 세팅을 가지고 있는 울트라북이 이만큼 조용한 게 신기한 정도예요. 일상적인 사용 시에는 당연히 팬 소음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다음 배터리를 보면 55W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최저가 모드에서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화면 밝기 50%로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 타임은 6시간 정도 갔습니다. 이건 배터리 용량이 더 작았던 전세대 XPS 9310의 배터리 타임보다도 2시간 이상 더 줄어든 결과입니다. 이건 뭐 예측 가능한 결과였죠. 지금까지 배터리 효율이 좋은 엘더레이크 노트북은 한 개도 본 적이 없거든요.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사용해서 체감되는 배터리 타임은 4-5시간 정도? 아무리 좋게 봐줘도 평범보다 약간 못한 정도의 배터리 타임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예상해야 했지만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노트북입니다. 명백한 장점은 독창적이고 예쁜 디자인, 조용한 팬 소음과 안정적인 성능이 있겠고, 명백한 단점은 최악의 포트 구성과 노트북 바닥에 발열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나 스피커 등도 장점에 넣을 수 있겠고, 배터리 타임은 단점에 넣을 수 있겠네요. 델이 여러가지로 공들여서 만든 노트북이란 건 잘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디자인 풀 체인지된 애플 맥북 에어 M2가 나왔잖아요. 그게 전작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신형 맥북 에어를 램 16기가, SSD 512기가로 구성했을 때 제가 구매한 델 XPS 13 플러스의 베이스 모델과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도 그 스펙으로 지금 주문해 놨고요. 윈도우 진영의 맥북이라고 자주 불리는 XPS인 만큼 이제 심심하면 그 둘이 비교 대상이 되겠죠. 운영체제가 다르고 어쩌고 한 거야 잘 알지만 XPS가 맥북한테 이길 수 있는 미래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디자인, 맥북 에어 신형도 베젤이 많이 얇아졌고 무엇보다 두께가 미친듯이 얇아졌습니다. 팬 소음이요? 맥북 에어는 팬리스입니다. 만약 맥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이라면 휴대용 노트북으로 맥북 에어 대신 델 XPS를 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윈도우 울트라북을 산다면 젠북 같은 가성비 괜찮은 모델이나 그램 같은 초경량 모델을 사겠죠. 그럼에도 저는 이 노트북을 일단 안 팔고 계속 쓸 생각입니다. 왜냐? 첫 번째로 단점을 다 씹어먹을 정도로 디자인이 예쁩니다. 두 번째로 이게 더 큰 이유인데 제가 산 가격보다 정말 많이 낮추지 않으면 이건 중고로 안 팔릴 겁니다. 제가 안고 죽어야 할 물건이죠.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